제가 결혼하고 깨달은 거였는데 뭐냐면 내가 상상했던 결혼 생활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들이 99.9%였던 거죠. 와, 그래서 제가 충격과 공포였죠, 사실은. 하긴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으니까. 극강의 F고 극강의 T죠. 살면 살수록 T예요. 뼛속까지 T고 별명이 박티열이에요. 잘 지었다, 잘 지었어. 누가 지었대? 이거 너무 잘 지었다. 너무 잘 지었죠. 근데 사실 저를 속였거든요. F라 그랬어요. T라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결혼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저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웬만하면 다 맞춰주거든요. 예, 따라주기 때문에 별다른 갈등 없이 잘. 예.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유머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막 웃겨 죽어가지고 막 걔가 그랬대 막 이렇게 막 이러죠. 그러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웃긴데 막 이러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는 내가 아팠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건조하게 왜 이렇게 자주 아파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울면서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막 말한 적이 있었죠. 아니 뭐 저희 해줄 거 다 해주는데 어제도 와서 수액 줬죠. 뭐 주사 주지. 뭐 못 해준 게 없는데 그 친구가 원하는 거는 굉장히 따뜻한 위로와 그 서양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자기 너무 막 힘들 이러면서 막 이런 걸 원하는 거고 현실의 남편들은 대부분 그래 아파? 뭐 어디가? 알았어. 어떻게 아파? 어떻게 막 이런 걸 어떻게 그렇게 리액션을? 누가 요즘 두통이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막 이렇게 하면서 두통이 있으세요? 그럴 때는요? 막 이러는 거예요. 와, 그날도 대판 싸웠지, 집에 와가지고. 남의 와이프한테는 왜 친절한 거예요? 그래, 간호사들한테도 병원 직원들한테도 뭐 그렇게 티어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간호사한테 되게 잘해줘야 돼요. 요즘 간호사 뽑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예. 그렇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제 다른 남편들보다 제가 그렇게 막 엄청 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을까요? 때 되면 선물로 딱딱 안기는데 이렇게 막 비싼 걸로 다.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재밌는 주제다. 네, 굉장히 재밌는데요. 두 분이 이런 면이 그래요? 있으시군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뿐만 아니라 또 이런 비슷한 이런 주제로 얘기하시는 부부가 굉장히 많죠. 네. 특히 두 가지 주제가 있는 거죠. 결혼했는데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다. 너무 달라졌다. 이거와 두 번째는 너무 안 맞는다. 사실 이제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든 또 결혼을 하든 남녀는 일단 성별도 다르고 또 성인이 됐다면 굉장히 오랜 기간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그들의 부모도 다르고 양육태도도 다르고 경치가 달라요. 이 두 사람이 연애를 하든 같이 결혼을 해서 한 집에 산다.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오는 이 차이, 흔히 말하는 성격 차이. 결별의 이유에서 1순위가 성격 차이예요. 이혼이든 결별, 그렇죠. 네, 연인과의 결별. 이 성격 차이를 표현하는 게 시대에 따라 달라요. 옛날에는 어떤 거였는지 아세요? 혈액형 논쟁. 그 다음에 이제 한동안은 화성에서 온 남자. 맞아. 이제 이런 우린 것도 그래서 있었고. 달라, 이러면서.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T냐, F냐. 여기서 T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thinking.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고형. F는 feeling. 그래서 이제 감정형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민 씨는 F죠. feeling.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감정이 중요하고 대화를 해도 물론 내용도 있지만 그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즐겁고 신나고 재밌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분이신 거죠. 우리 남편분인 박 선생님은 이제 사고형.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수반되는 감정보다는 생각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데이터가 매우 중요해요. 데이터, 자료, 근거.
이거를 이제 근거로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고형이죠. 똑같이 감정 반응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부부는 배우자는 너무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감정을 늘 그래도 흐름을 좀 잘 살피고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와 다를 때는 그냥 어디가 아파? 아유 그럼 이렇게 지퍼도 보고 아유 열이 나네. 아이고 좀 쉬어. 아유 아프겠다. 이 정도의 감정은 공감을 하고 살펴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요것마저 없으면 마음을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비빌 언덕. 마음을 나누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외롭거든요. 와이프한테 쓸 F가 없군요. 맞아. 정확한 표현이에요. 저한테까지는 그 F를 쓰지 않는 거죠. 아니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건 T와 F가 살아갈 때 F는 서운할 때가 많아. 맞아요. 마음이 좀 서운한 항상 거야. 서운해요. 항상. 아니 그러면 진짜 정민 씨가 이게 요리했을 때 남편분 반응은 어때요? 요리하면 또 할 말 많지. 신혼 때는 에너지가 넘치니까 매일 다른 요리를 해줬어요. 진짜. 직접? 직접. 와. 진짜 생닭도 잡아서 뭐 해보고 와. 문어 사가지고 연포탕 끓이고 진짜 김치전 해가지고 맨날 막 하여튼 엄청 해줬는데 그럴 때마다 저보고 참 맛있는 한 끼였어. 그렇게 하고 끝이. 이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건조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저는 그 말 나도 되게 따뜻하게 얘기해요. 심지어 분만이 실이에요. 분만실. 분만. 내가 지금 피가 점점 세지. 7시간째 진통을 하고 있는데 남편 나 좀 작게. 저는 진통을 하고 있어요. 나는 진통이 확 왔다 확 가고 이걸 하고 있는데 나 좀 잘게. 왜냐하면 난 내일 진료를 가야 하니까. 첫째 때 얘기했지. 첫째 때. 첫째 때 아니, 진통이 길어져서 그 조그만 침대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네. 이따가 그냥 잠드는 거예요, 저도. 잘게라고 한 적은 없고. 잘게 하고 말했어요. 너무 졸리라고 할 수도 있지. 그러다 콜 걸고 잤다고 되게 굉장히 뭐라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앞에 사우나에 가서 몸 싹 씻고 이제 혼자 진료 보러 가셨고. 아니지, 애기는 아닌데 나 생각보다 가지 않았어. 갔고 사우나에 갔고 심지어 본인의 점심시간에 맞춰서 이 아이의 유도분만을 하잖아요. 왜 우리 촉진제를 맞으니까 자연분만이었지만 아이의 나오는 시간을 맞춰서 진료를 다 보고 점심시간에 택시를 타고 와서 탯줄을 자르고 다시 아빠 갈게 이러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서 진료를 봤어요. 두 분은 어쨌든 누가 뭐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 접점이 좀 없는 편이긴 해요. 접점이. 그러네요. 접점이 어려워요. 어떤 분은 약간의 두 가지 특성을 좀 이렇게 합쳐서 갖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좀 F고 T고 아주 극강이고 네, 그러니까 좀 접점이 좀 없어서 이건 사실은 이제 특성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정민 씨는 마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에요. 또 우리 박 선생님은 조언을 나누고 싶은 사람인 거죠. 이게 되게 다른 거예요. 나누고 싶긴 하는데요. 마음을 나누고 싶은 거와 조언을 나누고 싶은 게 분명하게 딱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신기한 게 이 사람이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냉혈한이거나 못됐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고의 흐름이나 생각의 그런 달려가는 것들이 저와는 참 다르다. 이게 MBTI는 그냥 성격의 유형의 분류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성격의 형성은 타고난 거와 길러지는 거의 합이에요. 뭐 타고난 건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타고난 것이 언제나 100% 지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컸는지, 좀 어떻게 길러졌는지를 좀 이해한다면 나를 이해해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두 분의 결혼 만족도 검사도 해봤어요.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정민 씨가 뭐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냐면 어떤 부부는 배우자와 의논이 잘 안 된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세요? 그러니까 일단 진짜 많이 힘들어요. 되게 많이 지쳐서 집에 오면 항상 정말 전쟁을 끝낸 장수처럼 들어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 꺼내는 거 자체가 미안할 때가 많고 뭐 예를 들어서 막 진짜 좀 복잡하고 짜증나는 결정사항들을 해야 될 때라고 말하면 상태가 안 좋은 날은 뭐 그거 지금 얘기해야겠니? 그만하자. 그냥 이렇게 탁 닫아버리고
쉬고 싶어 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컨디션상 어떤지. 여력이 있을까 이걸 봐야 되니까 의논을 못할 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우리 남편 박 선생님은 배우자가 이 나의 입장이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낄 때가 많고 뭔가 조금 서로 마음이 조금 언짢아졌을 때 화해하는 과정이 좀 어려운 편이다라고 느끼시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여쭤볼까요? 화해하는 과정이 어렵다. 그렇죠. 그건 제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정민이가 고쳐야 될 건 아니고 제가 웬만하면 화를 잘 안 내고 굉장히 평화주의자인데 한 번씩 진짜 건드릴 때가 있어요, 저를. 그럴 때는 진짜 제 감정이 컨트롤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꽤 걸리죠. 정민이는 금방 가라앉아요. 다음날 막 뭐 문자도 오고 이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다시 쉽지 않죠. 네. 나의 입장이나 마음을 아내가 잘 좀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좀 그러세요? 그럴 때가 있으세요? 갑자기 주제가 무거워졌네. 네. 그렇죠. 뭐 아무래도 자기 일이 좀 중요하고 자기의 그게 우선순위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배려심이 부족해 보이죠. 저나 뭐 가족들에 대한. 뭔가 나의 멘탈 에너지를 소모하는 상황과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흔히 말하는 내향인 외향인. MBTI. 네. E와 I. 네, 내향인 외향인은 이게 나의 멘탈 에너지가 내적으로 나한테 향하느냐 바깥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외향, 내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래 씨 같은 경우는 상대가 침울하면 오히려 기를 뺏긴단 말이에요. 기가 빨린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형돈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에 같이 있으면 어이구 기 빨리네. 이게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외향인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밖을 봐야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제 장을 보러 간다. 근데 오늘 생선 살 마음이 없어. 그래도 생선 가게 사장님하고 인사 한번 해야 돼. 어머 오늘 물이 좋네. 어머 이거 뭐예요? 생선 이름을 이렇게 하고 가야 사는 맛이 나는 거지. 어떻게 진짜 제 이야기예요. 생선살 마음이 없는데. 마음 없는데 그러고 전 또 사요. 이렇게 들고 들어와요 집에. 나는 시장 갔다가 입이 안 떨어져서 사야 될 생선을 못 사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저를 불러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그 사장님 뭐 약간 그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신다든지 뭔가 할 말이 있었는데 뭔가 그 전 스텝이 내가 꼬였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제가 할 말을 못 하고 돌아오는 경우 사야 되는데 못 사고 돌아오는. 근데 이거는 나 이해해. 오빠. 왜냐면 저 집에서 오늘 예를 들면 우동 먹어야지. 근데 우동 먹으러 마음속으로 가고 있는데 사장님이 딱 눈이 맞췄어. 그럼 못 들어가. 마주치고 들어가야지. 마주치면 인사하고 들어가야죠 바로. 그러면 그냥 냉면 먹어야지. 하면서 그냥 딱 가고. 그럼 또 냉면집에서 또 소바 먹어야지. 초밥집에서 딱. 뭐 먹나 이제. 아니 이상하게 좀 그렇던데. 약간 순간 당황하는 거예요. 순간 당황. 네, 그래서 잘 못 들어갔던 적도 있어요. 신기하다. 아니 근데 신기하다.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외향인, 내향인이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아니거든.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향인은 혼자 가만히 있거나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회복이 돼요. 저는 진짜 근데 만약에 일주일 내내 우리가 촬영장에서 일을 했다 그러면 이제 저라면 이제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이제 집에 아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힘들 때가 많은 약간 육아하면서 내가 진짜 왜 내향적인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저는 스케줄이 너무 바빠가지고 29일을 일을 하고 하루를 쉬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쉬었으면 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나는 일 끝나자마자 친구들을 한 2팀을 불러가지고 그날 밤부터 해가지고 다음날까지 쭉 술을 먹고 놀았지. 근데 왜 안 쉬었냐는 거야 나보고.
나레시한테 그게 쉬는 건데. 난 쉬는 건데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노는 게 쉬는 건데 회사에서는 왜 안 쉬었냐 나보고. 이렇게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꼭 좋고 나쁘고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박사님한테 이제 처음으로 외향인, 내향인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내향인, 외향인 그 구분하는 그 적중률 100%인 질문이 있더라고요. 뭐요? 네. 주중에 회사에만 있었으니 주말에 밖에 나가야 한다. 아니면 주중에 회사에 나갔으니 주말에는 집에 있어야 한다. 아니 나가야죠. 나가야 되죠. 나가 있었잖아. 계속 나가 있었잖아. 나가 있었다고 표현을 한다고요? 왜 그렇게 나가 있어? 주중에 나가 있었잖아요. 아니지, 아니 주중에 뭐 클럽에서 일하는 거예요? 아니 주중에 집 밖을 나가 있었으니까 집이 너무 외롭지 않겠어요? 어머나. 너무 충격이에요. 그렇죠. 주중에 나가 있었다니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가 있었잖아. 그럼 집안에 언제 있어? 이걸 이렇게 바꿔봅시다. 일하느라고 피곤했으니 주말에는 밖에 나가서 놀고 에너지 회복해야지. 와, 일하느라고 피곤했으니 주말에는 집에 있으면서 쉬어야지. 이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본인의 정신적 에너지, 멘탈 에너지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느냐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오전일로 외향인지 체크리스트를 좋아요. 자, 읽으려고만 해도 긴장이 되는데. 네. 자, 네. 일곱 문항입니다. 네. 이 중에 몇 개가 해당이 되는지 네, 한번 네, 세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친구를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활력이 생긴다. 두 번째, 처음 만난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이 아깝다. 제일 행복하지. 이 중에 몇 개가 해당이 되시는지 저- 한번 보시면 좋을 7개 중에. 저 6개 해당돼요. 완전 아니네요.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이 아깝다는 아니에요. 이거 빼고는 근데 다 체크예요. 6개. 네. 저는 네. 해당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한 개라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글자 하나도 그래도 제가 그나마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네. 많이 한 거는 그래도 처음 만난 사람과도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대화는 나눌 수 있죠. 친구 뭐 좀 친하게. 이렇게.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화장 너무 이쁘다. 막 이런 친구 약간. 그래요? 헤어질 때 그러니까 좋은 거갈 때 아예 말을 하셨는 거. 친구가 될 수 지금 혹시 목소리 떨리나요? 떨리고 있어요, 지금. 손이 떨려요. 아 그러니까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제가 일을 하면서 지금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은 그래도 조금 제가 습득된 이를 좀 많이 쓰고 네. 있기는 한데 나래랑도 이렇게 그래도 한잔 하기까지 한 1년 넘게 걸린 거예요. 진짜. 그 내향인이지만 윤지 씨도 보면 이렇게 일을 할 때 밖에 나와 있을 때는 뭐 약간 외향적인 모습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선생님, 저는 바뀌었네요. 저는 바뀌었네요. 원래는 저도 슈퍼 E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전에는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슈퍼 I로 바뀐 것 같아요. 네. 저도 예전에는 세미 양도 약간 좀 버거워할 정도로 제가 네. 회사 생활할 때나 고등학교 때나 되게 좀 주위에서는 창피한 친구였거든요. 막 그냥 아무 때나 길에 대해서 구르고, 그냥 굴러서 횡단보도를 건너본 적 있으세요? 그거 진상 아니에요? 예? 무슨 사람이잖아요. 그때는 개인적으로는 코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 있어. 괜히 막 이상한 거 하면 애들이 웃고 막 이러니까. 막 그랬는데 주위의 시선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변한 것 같아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형돈 씨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형돈 씨는 내향이거든요. 근데 외향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건 이런 사람이 약간 위장 외향이냐, 위장. 위장 외향 처음 들어보네요. 아니, 그때는 되게 외향이었는데 위장? 원래는 예를 들어 내향인이야. 근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학습이 되고 이걸 통해 사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훨씬 더 되게 상냥하고 먼저
인사를 먼저도 건넨다든가 하고, 네. 뭐 이런 면들. 그러니까 이런 게 꾸몄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사회화되어진 학습된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 거죠.